예, 선거가 끝나고 첫 방송이네요. 선거 끝나고 이제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뵈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첫 방송인데 오늘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김제시가 각 읍면동에 부족한 행정력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행정보조원을 고용하기로 했답니다. 7명을. 뭐 추가로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7명을 고용을 하는데 그 7명을 전부 다 이제 퇴직 공무원들로 고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전했는데 우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오늘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시의회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보를 해준 그 의원의 말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오늘 갑자기 간담회 안건으로 이게 제출이 됐다. 그리고 오늘부터 출근한다는 것까지.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누군가는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첫 출근을 한 이번에 당선이 된 김성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제시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유일하게 찬성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뭐 중간에 나간 의원들도 있고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김영정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로 아주 대노를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월 급여로 하면 시급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약 170만 원 가량 거기서 세금을 떼면 160 몇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근데 퇴직 공무원들은 글쎄요, 본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건지, 그렇지 않다면 퇴직 공무원의 연금 플러스 160여만 원의 급여를 김제시가 또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란 말이죠. 시의 입장은 그겁니다. 아무래도 퇴직 공무원들은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력으로 행정을 보조를 하면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겠냐. 그게 김제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생겨납니다. 왜냐면 이미 퇴직 공무원이면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선배인데 편안하게 일 처리를 전담을 시키거나 뭘 부탁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하겠냐. 못한다예요. 그게 업무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같지 않겠느냐. 상황이 그렇게 돼서 불편하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현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전직 공무원들이 와서 업무를 보조를 하는 것 때문에 더 불편하고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김제시가 이렇게 7명을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더 얼마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7명을 채용을 해놓고 올 6월 달에 197명인가요? 신규 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규 공무원입니다. 197명을 채용을 하고 그 전에도 이제 문제직 공무원을 뽑았잖아요. 16명인가 그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올해 이제 김제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 새로운 사람들이 김제시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숫자로 보면 20%에 육박을 하죠. 200명이 넘는 숫자면 전체 공무원에 그런 숫자들이 신규로 또 들어온다 그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 시민 시의회도 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여론이 그러면 이게 김제시는 전 현직 공무원들 세상이냐? 지난번에도 왜 행정공무의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또 이걸 또 지금 김제시가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의회가 대응을 했고 무엇보다도 시의회가 오늘 간담회에 보고가 올라오고 난 뒤에야 알았고 오늘 이미 간담회 이전에 그들은 출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죠. 의원들이 정말로 대노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요. 사실은 알았다고 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집행부가 시의회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왜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느냐. 김제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거예요. 업무가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서 일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게 논리였는데 어차피 김제시 말대로 4개월이나 6개월인데요. 그런데 청년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김제 청년들이 그렇게 업무를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딸리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즘 청년들 워드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그들이 업무 숙련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제일 인력이 필요한 게 산업계라고 합니다. 직불금 문제, 뭐 농어민수당 문제 뭐 이러다 보니까 산업계가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단순 업무는 청년들이 하게 하고 그 분야에 이제 전문적인 부분은 현역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또 하나 어차피 그럴 거면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을 활용을 하지 왜? 뭐 공로연수 한다고 해서 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 공로연수는 공로연수대로 가게 하고 놔두고 그것도 어쨌든 세금이 나간단 말이죠. 각종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나간다고 하지만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공로연수를 6개월로 줄이라는 거예요. 6개월로 줄이고 6개월 동안 봉사한다 생각하고 행정 업무를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김제시 의회가 앞으로 이제 조례로 김제시에 이런 행정 업무 보조라든지 공무지라든지 여기에 채용을 할 때는 퇴직 공무원들은 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사실은 김제시와 연관된 사업에 많이들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 이런 식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일자리는 없고 전 현직 아니죠. 현직은 아니고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의 일자리만 지금 존재하고 있다. 김제시에 이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부분은 그들이 김제시의 일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걸 특히 우리 박준대 김제시장님께서 취임을 하고 나서 이게 집중됐다. 한번 살펴보시면 통계를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안 줘요. 뭐 어찌됐든 지금까지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은 김제시가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일수록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하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당선자 우리 김선일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아예 시당초 청년들을 대변한다거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유일하게 동의했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임금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한테 시청 관계자는 170여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시급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평균 최소 열흘, 아니 최소 8일, 그죠?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요. 최소 8일, 그렇지만 어떤 때는 열흘도 쉽니다. 그런데 급여로 책정을 해서 170여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시급으로 해서 30일 중에 22일 근무하고 시급이 170여만 원 된다고 하는데, 제가 김대시 지금 최저임금 시급을 8,72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8,720원 곱하기 8일, 아니 8시간, 그리고 곱하기 30일 중에 8일 빼고 22일을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153만 4,720원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170여만 원이 책정이 되고 세금 빼고 160몇만 원이 임금으로 나간다고 계산이 됐는지, 이런 시급 책정은 또 뭘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우리가 뭐 계약직으로 해서 뭐 이를테면 매달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뭐 22일 뭐 날짜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뭐 170여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 그것도요. 사실 뭐 이렇게 22일 이렇게 급여 일해서 170여만 원이다 그러면 경제 청년들한테는 사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어쩌면 양질의 일자리일 수도 있어요. 결국 경제 청년들이 경제 청년들한테 가야 될 일자리, 청년 고용을 울부짖는 주장하고 있는 우리 김대시가 정말 청년을 고용할 생각은 있는 건지, 그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시의회에 참 답답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을 제가 들어보면 오죽하면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겠어요. 제가 이제 받은 제보, 정말 답답하다. 네? 이 이 이제 행정보조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읍면동에, 제가 그 문제도 오늘 또 꼬집었는데, 읍면동에 사무관이 진급해서 6개월이 멀다 하고, 사무관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직원들이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읍면동이 지금 부하가 걸린 상태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추론합니다. 선거 체제로 개편을 하다 보니 그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6개월을 못 채우고 동장이 바뀌기도 하고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들 사람들이 추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 지역 출신의 승진자가 사무관으로 그 지역을 가더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론이지 그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진짜 김제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예? 뭐 내일은 또 집행관 산업단지에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또 할 건데요. 김제시의 환경이 정말 김제가 청정구역이고 환경, 수질 이것들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맞는가 그 이야기도 내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